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. 이번 주 수요일 시프트업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. 그런데 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. 그 이유는 2분기 대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적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,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좀 많아가지고 IR 담당자분에게 직접 여쭙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화를 아예 받질 않으시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 이러한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프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이 시프트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승리의 여신 니케가 이 지난달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죠. 그런데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역품 게임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. 근데 니케는 이 미소녀 게임이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 좀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니케가 이 중국에서 성공할지 의문이 들어서 직접 이러한 내용들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. 중국은 무역풍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. 철저한 현지화를 진행하면서 중국 유저를 사로잡을 자신이 있는지,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는 중국판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, 이러한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는데 제가 수도 없이 통화를 걸었습니다. 정말 매일같이 좀 통화를 걸었는데 전혀 받지를 않더라고요. 아니 도대체 전화도 안 받으실 거면서 IR팀은 왜 있답니까? 제발 좀 시프트업 IR 담당자 분께서는 전화 좀 받아주세요. 아무튼 이번 주 수요일에 시프트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. 자, 3분기 실적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간단하게 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2분기 대비죠. 2분기 대비 마이너스 11%,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1%,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마이너스 41%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전년 동기, 그러니까 2023년 3분기 대비해서는 이 상당한 증감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결국엔 올해 실적을 좀 견인해 줬던 건,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을 좀 견인해 줬던 것은 이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, 이번 스텔라 블레이드 판매량 누적이 150만 장으로 집계가 된다고 하죠. 진짜 뭐 영상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래픽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스텔라 블레이드는 2024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이 최우수상을 포함한 기술 창작상 4개, 4개 부분과 그리고 우수 개발자상, 인기 게임상 등 주요 7개 부분 7관왕을 석권하는 영예를 누렸죠. 그만큼 인기가 상당하다, 몸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그런데 이 앞으로 이 니케가 이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또 주목이 되지만, 이 시프트업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니케와 스텔라 블레드에 좀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, 다양한 스타일의 신작 개발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여기까지고, 다음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일에 마이너스 16% 상당히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서 종가는 마이너스 15.82%로 마감을 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 주는 것이 좀 보여주어야 된다. 왜냐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해 주는지가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,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하락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이틀 사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,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또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. 그래서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가 있을 것 같고, 만약에 상승시 같은 경우 일단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 줘야 돼요. 원래는 지지 라인이었지만 이제는
저항 라인이 되어 버렸죠.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돌파를 해 주어야 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또 저항대가 있어요. 지금 스프트업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여줬죠. 박스권 횡보세를 보여줬는데, 그래서 이 구간대를 좀 2차적으로 돌파를 해 주어야 된다. 이 구간대를 이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을 좀 잠깐 보자면은, 오늘 수급 같은 경우 기관에서 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,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이 4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다. 그리고 보험에서도 4거래일째 매수, 투신 같은 경우 2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다.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를 함으로써 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 기관이 좀 받아주는 형국이고, 개인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주가에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시프트업이 내년부터 이 중국 판호가 열리게 되니까, 이 내년 중국에서 이 니케가 얼만큼 흥행을 하는지, 그 부분이 시프트업 주가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가 녹아 들어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들의 견해와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